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요, 오늘 그, 그냥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음, 자기 성찰이라는 말. 사실 제가 자기 성찰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요, 가르치는 직업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공급자로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남기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 가르치는 업이 교육자의 삶이 그것도 쉽게 알려주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자기 성찰이라는 걸 제가 배웠잖아요. 배웠고 이 자기 성찰을 기존에도 이 자기 성찰이라는 걸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알죠. 근데 이거를 설명해서 풀어주고 저희 아이가 만약에 엄마 자기 성찰이 뭐야? 라고 하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잘 모르는구나. 그동안 참 모르면서 살았구나. 이걸 배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성찰은 이거야. 나를 돌아보는 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주제 파악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인지하면서 자기가 어떤 거를 알고 어떤 걸 모르고, 그리고 사람은 왜 이러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들을 왜 해야 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필요는 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가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 이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내가 지금 잘 모르는구나. 자꾸 까먹는구나. 되게, 두려움이 많구나. 그리고, 어, 이런 감정, 이런 행동들,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고요. 더 겸손하게 되고요. 자책이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자책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는 이게 비슷한데 확연히 달라요. 결과도 다르고 그 이후에 내가 액션들도 달라져요. 자책은 계속 하면 할수록 자신감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결과들로 바닥으로 끌어간다면 자기 성찰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는 그냥 내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 꼭 제3자 보듯이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승환 대표님의 용어로는 박스 밖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거. 그게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평생 그러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삶 속에서도 중간에 자책할 때도, 속상할 때도, 왜 이렇게 늦게 변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데 또 쉬고 싶은 그런 감정들과의 싸움, 뭐 여러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달라진 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도저히 내 상황에서 끌어올라갈 수 없을 때 또 이제 아이선 대표님이 계시니까 이게 어느덧 되어지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요, 살아가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괴로움을 당할 때도 많고요. 인지하지 못하고 성공을 그냥 기쁨으로 끝내서
그 안에서도 더 배울 수 있는 것을 못 배우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제 배운 내용이에요. P82에서. 고통 플러스 자기 성찰을 해야지만이 발전이 있다라고 해요. 사람은 반드시 발전을 해야 돼요. 발전하고 이 발전하는 과정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게 이론 같지만 절대 이론이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자꾸 저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를 중심적으로 유튜브에 남기는 이유가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이겨내서 성공을 해야 제가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저의 첫 고객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저에게 계속 투자하고 제가 계속 저에게 집중하는 거지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되게 미묘해요. 이게 내가 뭐 1년 배웠고 내가 이런 성과가 있었고 나 다 알아. 나한테 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헷갈리고 어렵지?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론을 안다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 경험들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걸 알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 사실 저를 위한 거기는 해요. 제가 저 영상 남기면서 생각 정리도 하면서 근데 결국엔 저를 한번 지켜보신 분들은 계속 뭐 얘는 뭐 부동산 하는 애고 보험하는 애가 영업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철학적인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우선순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를 붙잡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당연히 그게 우선순위 1순위긴 하죠. 경제적인 거. 그게 1순위이긴 한데 더 큰 중요한 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이렇게 가치 있게 벌고 가치 있게 알고 내가 힘들어도 그 안에서 가치를 반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더 큰 걸 깨닫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거가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론으로 작년에 배우고 경험했다면 지금은 이제 직접 경험해보고 막 정말 머리로 창의력으로 돈 번다라는 그 이론을 정말 제가 여기서 쥐어 짜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쥐어 짜내서 이야기도 해보고 아이슬란 대표님과 인터뷰할 때도 쥐어 짜내서 해보고 그리고 회사에서 고객에게도 뭐 스크립트 콜드콜 할 때나 뭐 상담할 때도 진짜 쥐어 짜면서 진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이제 그런 인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답을 아이슬란 대표님이 주시는 정답 가지고만 하고 싶었고 그렇게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한번 틀려보려고도 해보고 그 시기를 또 아이슬란 대표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아닌 부분들을 느끼면서 인지하게 되니까 근데 그 인지하면서 창피하고 여적지 내가 모르는 거 사실 되게 창피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배워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끄집어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성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기 성찰.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위치이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봐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무엇을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성공하길 원하고 정말 성숙된 사람이 되길 원해요. 돈을 벌어도 그 가치 있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의지로 의사결정하면서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그 결과들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내고, 또 그걸 감당해내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사실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였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할 생각도 자체 안 하고 그냥 바라기만 했었죠. 근데 그런 과정을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성장하는 길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이걸 표현해내지 못했는데, 뭔가 그 갈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냥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한다라는 얘기 듣고 싶고, 너는 특별해 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어찌됐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그냥 애정결핍이구나. 그 가정 환경은 그거를 표현해내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 제가 오롯이 다 느끼지 못했던 환경이었어서, 아, 내가 그냥 애정결핍이구나. 그래서 그 애정결핍이어서 내가 또 사람은 나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친구에게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채우고 싶은 뭔가가 있었는데, 근데 친구 사귀는 법도 사실 어려웠고,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지도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늘 인생이 힘들고 외롭다 였고,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때 당시 외모도 가족들보다 이렇게 이쁘거나 막 이러지 않았어서 되게 또 외모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엇나가려고 했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잠깐의 경험이 오롯이 이제 제가 성실하게 사는 걸로 바뀐 계기가 됐죠. 그 잠깐의 한 1년 안 되는 방황이, 그 방황이라고 하면 뭐 친구 따라서 뭐 땡땡이도 쳐보고 뭐 이랬던 거예요. 남자친구 만나면 같이 따라가는 그냥 꺼봉이 마냥 그랬었는데, 그런 경험이 다 부질없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그전에도 믿었지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뭔가 또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제대로 봐내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내가 결과가 나쁘면 다 내 잘못, 내 탓, 내가 잘 몰라서, 내가 하지 않아서 내 탓으로 여겼으나, 또 말하는 소통은
남 탓하는 사람인 거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인생 사람 진짜 이렇게 복잡합니다. 저는 참 복잡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복잡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정답에 해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봐낼 수 없는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어딘가에 빠지고 싶었어요. 이 환경에서 이런 생각, 이런 걱정 안 되게, 막 드라마에 빠지고, 막 어딘가에 푹 빠지고 싶었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게 자꾸 이제 집에 안 있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이 현실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방법이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재해석을 하냐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사람은 발전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왜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이겨내가야 되는지, 그거를 사실 알아내면, 그렇게 힘들거나, 그걸 감당해내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현장이 또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그전에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 아이슬란 대표님한테 이제 배우면서 또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자료 준비하고 이런 그 이론적인 걸 공부하는 그 시간 쓰는 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약간 잠이 온다거나 막 어려우면 자꾸 막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막 자꾸 보내다가 걱정만 하다가 잠들다거나 막 이랬거든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 그냥 졸리고 막 하기 싫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제 교육에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막 진짜 눈 초롱초롱하고 되게 행복하거든요. 되게 좋고 내가 배우는 거에서 감사하고.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또 인지한 거죠. 근데 이번에 현장이 바뀌면서 제가 그랬던 저와의 싸우고 있고 많이 변했구나를 최근에 되게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 기존에 제가 저에게 교육에 투자했고 아이슬란 대표님과 그동안에 계속 훈련을 했잖아요. 제가 다른 거를 제거하고 아이디가 보내는 시간 더 줄이고, 그리고 막 뭐라 그러지?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제거한 나머지를 오로지 이렇게 성공하는 거에 PCM 교육을 듣는 거에 제가 몰두하면서 어느덧 이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단점,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지? 그러니까 결국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더라도 회사 내 스크립트, 저의 거절이 뭐였냐면 회사 내 스크립트와 아이슬란 대표님이 가르쳐 주시는 스크립트가 딱 벽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내지? 사실 그냥 고객이랑 통화할 땐 그냥 녹아져서 나와지는데 이게 그냥 제 안에서 이론에서 깨지지 않는 저의 거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깨지더라고요. 오늘 그걸 확인을 했는데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서 사실 막 이론적인 거를 다다다다 적질 않았어요. 그 안에서 제가 어차피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를 할 거고 고객이 왜 거절하는지를 아니까 거기에서 계속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싸우면서 결국엔 중간중간 계속 클로징을 할 거니까,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스크립트를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상담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스크립트를 쫙 하는 부분에 그 뒤에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저를 사실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못하는 게 아닌데 제가 스스로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타인에게 저희 팀장님 이런 식으로 잘했다라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게 저를 누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키워드를 적고 그 맥락을 딱 적으면서 했던 게 인터뷰를 했고, 기존에 콜드콜을 하면서 아이슬란 대표님과 티키타카를 해가면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훈련이 되었어서
스크립트 작성하는 부분에서 제가 어떤 키워드를 붙잡고 이걸 어떻게 이제 살을 붙이면서 고객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거를 쉽게 전달을 할까가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뭘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제가 이런 아이승환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었고, 그게 결국에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론 또한 가르쳐 주시는데, 이론을 알아서 변했냐? 아니요. 이런 훈련을 어려운 것을 해냈고, 쥐어 짜냈고, 그리고 그 쥐어 짜내면서 내가 뭘 못하고 뭘 잘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존재를 알고, 그리고 또 시간 속에서 1년이 지나면서 야, 사람 이렇게 안 변하고, 와, 사람이 1년 배웠다고 한 번 결과 내서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다 저건 거짓이다라는 거가 이제 보여지는 거가, 제가 해봤잖아요, 유튜브를. 그리고 1년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그 전에 초반에도 계속 말씀하셨고, 중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알려주시는 게 같은데, 왜 계속 같으냐? 그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저 사람은 왜 똑같은 말을 해? 라고 느끼겠지만, 결국엔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부모가 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부모라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싶겠어요? 그 잔소리를 하게끔 한 행동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요. 그거를 반복을 또 누군가는 계속 알려주고 보게 해주고 인지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 그리고 느끼는 거, 그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진짜 나눔, 진짜 현실적으로 나눔이잖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깨닫는 부분들을 나누는 거, 전 이게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좀 어설프게 알았다면 지금은 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적으로 알미, 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위대한 위성이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그전에는 쭈구리로 감정적으로 갔다면, 이런 거, 그때 말씀하셨던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건지, 뭐 계속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사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바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되게 가치 중심적인, 저의 우선순위는 사실 여기저기서 저를 탐탁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그럼에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아이승환 대표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니 이분의 가르침이 맞았고,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대로 또 계속 함께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몰랐던 못 보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그냥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것들을 미리 막아주시고 그걸 인지하게 하시니까, 그걸 계속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떠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 PCM 그것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당연히 일반 유튜브 이런, 뭐 요즘은 좀 그런 거 듣죠. 어떤 작가분인데, 상상으로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라는 그 저자분이에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그냥 분들을 듣다 보면 더 혼돈되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스간 대표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소비를 한다 하는데도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였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많이 소비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로 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대중적인 거를 듣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방향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완전 다 버릴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그분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제가 봤을 때 힘이 났던 건 그거였어요. 계속 그 불안한 그 현재를 보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셀프 피드백, 트럼프 전략처럼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있었을 때, 그걸 유지할 수 있었을 때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좀 힘을 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회의주의적인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만 있을 생각을 저는 또 하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된다. 그 상상만 하면. 그러면 상상을 하는 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오해를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들이 다 된다라는 식으로 또 사람들을 오인하겠구나, 걱정하겠구나, 그렇게 또 받아들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또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본인에게 저의 경험담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의 말이 또 누군가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성 대표님한테 다 교육을 듣는다고 다 성공하고 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자기 자신에게 다 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 대표님이 그거를 많은 경험 속에 아시고, 그래서 진짜 성장하고 진짜 성공할 사람만 돕겠다 인 거죠. 왜냐하면 대표님이 마음 먹고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그 제자한테서, 제자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안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믿고, 그 멘토를 믿고, 스승을 믿고, 얼마나 믿고 나아가냐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의 성향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사람들 성향은 뭔가 희망적인 걸 되게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낙관적인 게 있어요. 그게 되게 그때만큼이라도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될 것만 같고 될 것 같고. 지금도 제가 그런 경험, 투자해서 지금의 결과를 있는 사람이지만 기질이 안 바뀌는 게, 저는 부동산 투자에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를 아니까. 그래서 그 회의주의적 경험주의를 계속 생각하고 내가 그 위치가 아니다라는 걸 또 아이스간 대표님이 계속 해주시거든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었어요. 계속 잘 된다, 좋다라고만 말하는 건 위험하다. 그 모든 비용과 모든 내가 다 감당해내고 그 어려움을 다시 또 경험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거가 우선 중요하던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